영화 소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연 소확행일 겁니다. 소확행이란 아시다시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죠. 꽤 오래전부터 무슨 행복 증후군에 걸린 것 마냥 소확행이 사회적 슬로건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런 관련 상품, 방송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이 각박하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인지 팬데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영화의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표충적인 의미에서 영화의 주제를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말해 삶의 목표 지향적인 의미라는 것은 없다. 그저 너가 감각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행복을 느껴라. 영화 속 여성 색소폰 연주자 트로테아 윌리엄스가 얘기하듯이 삶이란 건 아무리 헤엄쳐도 지금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의 이행일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곳에서 미치지 않고 살려면 헤엄치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바다 자체를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것일 겁니다. 너무 좋은데 돈이 안 되는 일, 그냥 그런데 혹은 흥미가 없는데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딜레마죠. 소울은 그 둘 사이에 옳고 그른 게 없다고 말하는 영화예요. 둘 중 어떤 삶을 살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하루하루의 작은 것들에 감사한다면 그게 정답인 것이다. 수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이발사가 된 데즈가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을 꿈꾸었던 유명 재즈 쿼텟의 연주자가 되었는데도 허무감에 빠진 조가 그렇듯이 말이죠. 영화에서는 결국 조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지 재즈 연주자가 되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나 될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제 일의 80% 이상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유세윤 씨가 네. 빵 떴다 그래서 유세윤 씨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거는 그냥 잠깐 혼자만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난 무엇이 될까가 제일 행복했던 때인 것 같은데 이제 무엇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박진영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의 시간의 대부분은 빡세고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룬 저 당시 유세윤 씨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교훈적이고 간질간질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소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로웠던 단상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Music is all I think about. From the moment I wake up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I fall asleep at night. I was born to play.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인공이 흑인이라는 점이에요. 재즈 연주가라는 캐릭터의 직업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영화에서 잠깐 거론되었듯 재즈는 흑인들이 세상에 내놓은 유산이라고 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 몇 년간 헐리우드에 불어닥친 흑인 평등의 열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흐름이 여성 영화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블랙팬서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히든 피겨스, 문라이트 등등 많은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요 몇 년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이런 풍경이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Well, I'm here at the Academy Awards, otherwise known as the White People's Choice Awards. You realize if they nominated host, I wouldn't even get this job.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의 얼굴색으로 이미 함축적인 어떤 의미가 전달이 돼요. 특히 조가 22의 멘토로 지정됐을 때 그는 백인 심리학 박사로 둔갑하죠. 영화에서는 이 지점에서 들킬까 말까 하는 어떤 서스펜스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흑인인데 어떻게 백인 영상이지? 이런 게 안 나오죠. 태어나기 전의 세계에서는 흑백이 무화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색과 유사한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퀀스가 최근에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서 굉장히 시의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밌었던 것은 생사를 관장하는 신적 존재들의 면면입니다. 그들의 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초월적 영역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장대한 AI 공화국처럼 묘사되죠. 특히 테리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좀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는 중공무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처럼 3차원을 2차원에 압축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관장하는 심지어 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는 인간이라는 생물체는 3차원이죠.
말하자면 이 세계는 저 차원의 어떤 것들이 고차원의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해학적인 세계죠. 조의 제작 호니와 22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유명인을 인용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틀에 박힌 학교 수업은 마대자루 어쩌고저쩌고 매우 무용한 것이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며 서로 공감하죠.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너무 심각해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디즈니 픽사는 확실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시니컬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가 겪는 이 사후의 세계가 지금의 우리의 세상을 일구는 제도권 교육, 공적인 시스템 등의 헐거움에 대한 묘사처럼 보여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세와 사후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급 능력을 가진 이들이 주술사라거나 거리에서 서커스로 표지판 광고를 하는 광대 할아버지라거나 등등의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라는 측면도 흥미로웠습니다. Is this heaven? No. Is it H-E double hockey sticks?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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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 coyotes. No, it's the great before. 영화에는 유사한 동선이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 되는 묘사가 있습니다. 조가 처음 쿼텟에 합격했을 때 그 흥분감에 취해서 통화를 막 하면서 정신이 홀린 듯 계속 걷습니다. 공사 현장의 벽돌에 압사당할 뻔도 하고 거리의 차에 취일 뻔도 하죠. 그러니까 하수구에 빠지기 전까지 사실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반면에 몸을 바꾸기 위해 하프노트 클럽으로 향하는 걸음에서는 22의 영혼이 들어있는 조가 피자, 사탕, 샌드위치 등등 무엇인가를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순간을 맞이하자마자의 걷기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가는 과정길에는 식을 위시하여 여러 감각들, 예를 들어 통풍구의 바람, 청명한 하늘의 모습, 손 위로 떨어지는 낙엽 하나 등등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은 어떤 점이라는 목표가 아닌 그 점을 향해 가는 선이 삶의 의미라고 통찰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쿠키 영상이 탁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나긴 크레딧을 끝까지 기다리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근데 갑자기 테리가 나와서 영화 끝났어, 가 라는 한마디를 하면서 뒤통수를 칩니다. 말하자면 너네가 기다리는 의미라는 것은 없어.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피땀 눈물들의 이름이 중요할 뿐이야. 이게 재밌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모든 어떤 작은 성취들을 재즈를 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죠. 나도 재즈를 했어. 이것도 재즈야.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존은 오직 미학적으로만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이라는 예술을 조용하듯 재즈하듯이 살아가는 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보이는 난간을 두들겨서 유의를 만들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이발사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의미를 부여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분들은 영화관 밖으로 나간 뒤에 단 5분이라도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울은 유의미한 영화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